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제품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입니다. 자, 다들 한 번은 보셨을 만한 초음파 커팅기인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때마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이 초음파 커팅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셔서 저처럼 절단이 안 된다, 제 영상에서는 정말 손쉽게 절단이 되는데 따라서 구매를 했더니 제 영상처럼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음파 커팅기를 사용을 하면서 영상 속에서 광고를 할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존의 드릴이나 또는 칼로 사용하면서 이 플라스틱을 절단을 하는 것보다 이 초음파 커팅기로 절단을 하니까 정말 편리함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영상에서 이 초음파 커팅기를 사용하는 모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광고할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해서 잘리는 부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잘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하나씩 잘라가면서 이 초음파 커팅기가 실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잘라보고 나무도 한번 잘라보고 포맥스, 우리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할 목적에 맞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해서 한번 자르면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원더커터 S라는 초음파 커팅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작동되는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12.6V로 충전되는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을 해 놓으면 되게 오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할 때 만충이라면 어떠한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앞쪽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고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면서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3칸으로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총 4칸, 우리가 이제 한 75%의 배터리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있는 핸들을 뽑아서 여기 핸들에 있는 스위치만 눌러주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삐 소리와 함께 작동이 되는데요. 자,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중인데 사용을 할 때만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 방식이에요. 자, 제가 이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칼날을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칼날을 교체를 안 하면 성능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칼날을 자주 교체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칼날 교체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육각 너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육각 너트를 풀러주시면 칼날이 바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칼날은 분리가 되고요. 자, 함께 판매하는 이 칼날을 구매하셔서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케이스에 상당히 많은 양의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칼날을 뺐던 데다 다시 새로운 칼날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육각 너트를 다시 조여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칼날 교체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칼날을 새로 교체했으니까 한번 잘라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손쉽게 잘리는 포맥스 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터칼을 사용을 한다면 힘을 꽉 주고, 안 잘리는 건 아닙니다. 자를 대고 한 3번에서 4번, 자, 힘을 주면, 아유, 아직도 안 잘렸네. 안 잘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립니다. 일반 칼로도 손쉽게 잘리는 포맥스예요. 근데 방금 전에 여러 번의 힘을 주고 칼질을 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초음파 커팅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초음파 커팅기 같은 경우는 장점이 힘을 안 줘도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힘을 주지 않고 이 초음파 커팅기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살짝만 돼도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까지 잘렸죠. 계속 잘라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잘리는 속도입니다. 한 번에 쑥 잘리지 않아요. 자, 힘을 안 주고 지금 천천히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커팅을 마쳤습니다. 자, 보이시죠? 방금 우리가 일반 칼을 사용을 했을 때와는 편리함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두꺼운 포맥스, 5mm 짜리 포맥스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살짝만 가져다 대면 진동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갑니다. 자, 힘을 안 준 게 보이시죠? 약간 이 진동에 의한 열 때문에 약간 녹이는 방식인데 또 완전히 녹이는 건 아니에요. 자, 보이시면 커팅 단면 같은 경우 녹였다면 이렇게 깔끔한 단면이 나오질 않거든요. 녹이는 거 반, 잘리는 거 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대고만 있으면 이렇게 잘리는 정도. 자, 포맥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칼로도 돼요. 근데 칼은 우와, 오 위험하죠. 오 방금 위험했다. 자, 위험하죠. 칼은 여러 번 끄서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끄서야 되는데 초음파 커팅기는 그냥 한번 힘을 주지 않고 그냥 쓱, 대신 열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좀 손쉽게 자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얇은 플라스틱을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되거든요. 뚜껑을 날린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금방 잘려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네모를 또 한번 파볼게요. 자, 버튼을 누르고 살짝 대면 녹는 것처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살짝 두꺼우니까 한 번에 잘리지는 않고 천천히,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뚫고 들어가서 잘리는 실제 속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열이 올라가면서 좀 더 빨리 잘려요. 자, 이번에는 옆으로. 자, 아래쪽.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이라서 좀 손쉽게 이렇게 한 번에 잘리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칼로 했다면 정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초음파 커팅기로 하니까 좀 손쉽게 잘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칼로 한다면 또 자를 대고 여러 번 긋고, 그래도 안 잘려요. 하지만 초음파 커팅기 같은 경우는 열기만 좀 올라온다면 이렇게 바로 뚫리면서 이렇게 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도 너무나 쉽게 잘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작업하는 파워뱅크에 사용되는 이런 플라스틱 하이박스입니다. 하이박스 이 위쪽을 잘라 볼 건데, 하이박스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쫙 자르고 마지막에 퉁 쳐서 사각형을 커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많이들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모습은 이럽니다. 실제 모습은 역시나 누른 상태에서 열이 좀 올라와야 되고요. 자, 실제 상태는 편집 없이 그냥 쭉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다 보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오, 녹았어요 벌써.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지금 노 편집. 보면 뒤쪽 보면 잘렸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속도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칼날이 좀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A열이 좀 안 돼서 저보다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역시나 누른 상태에서 대보면 쑥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자, 반대쪽도. 자, 누른 상태에서 넣어보면 쑥 들어가죠. 자, 마지막 아래쪽. 이렇게 하면 안쪽에 보면 사각형으로 다 잘렸어요. 그러면 제가 하던 대로 꽝 때리면 이렇게 플라스틱이 잘리는 겁니다. 물론 단면이 약간 녹이면서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이런 또 단면들은 살짝 이렇게 예쁘게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반듯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다음은 조심조심 이 면도 칼로 이렇게 정확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박스 사각형을 뚫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잘리는 걸 보여드리자면 누른 상태에서 대면,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녹여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게 보이시죠? 자,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드릴을 사용하고 또 사각형을 칼로 다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하이박스를 자르면서 편집이 전혀 없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이 녀석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집 없이 잘리는 속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쉽게 자를 수 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안 돼요 라고 하실 때는 이 앞에 있는 칼날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보시고 충분하게 좀 에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나무가 잘리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단 저도 안 해봤지만 한번 나무를 커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나무가 타버릴지 잘릴지 또는 전혀 반응이 없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얇은 단면 같은 경우는 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립니다. 하지만 좀 두꺼운 부분은 뚫고 못 들어가요. 플라스틱은 녹이면서 좀 두꺼운 것도 뚫고 들어가는데 나무는 녹이는 게 없고 약간 진동으로 하다 보니까 두꺼운 부분을 뚫고 지나가지는 못해요. 테두리의 얇은 단면 같은 경우는 나무도 힘 안 들이고 좀 손쉽게 잘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 녹이는 방식이라서 나무 같은 경우는 약간 탄 흔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흔적은 많이 안 나오고요. 약간 탄 냄새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얇은 단면 같은 경우는 나무도 진동으로 인해서 자를 수 있다는 거. 자, 방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포맥스, 플라스틱, 또 하이박스까지, 나무까지 한번 잘라봤는데 제가 보면 이 제품은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박스까지 커팅을 하는데 사용하면 아주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정말 쉽게 이렇게 사각 커팅을 하고 구멍을 뚫는 모습은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구독자분들이 물음을 주신 내용 때문에 실제로 편집 없는 속도로 하이박스를 커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 제품은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2년 동안 해보면서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었을 때는 이런 파편들이 많이 남아요. 주변이 상당히 어지러워지는데 그런 어지러워지는 부분도 없고요. 그리고 손 다칠 위험도 확실히 줄어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요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하이박스는 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